아, 이 보고서를 상사 얼굴에 집어 던지고 화끈하게 퇴사하고 싶다. 이것은 제 경험담입니다. 이런 분들, 이런 분노를 가지시는 분 굉장히 많으시죠? 보고서를 아무리 냈는데 상사가 맨날 빠꾸를 나요. 맨날 분노. 저도 제가 신입사원 때 보고서를 못 써가지고 상사한테 깨지는 생각하면은, 정말 그때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너무 끔찍하네요. 안녕하세요. 퇴근 후 10분 공부 채널 운영자 정성원입니다.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직장생활 편하게 할 수 있는 보고서 내용으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특히 요즘 강조하는 한 장짜리 보고서, 이 한 장짜리 보고서 관련해서 이거 좀 잘해보기 위해서 우리 서로 함께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아서 이번 컨텐츠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여러분, 왜 한 장짜리 보고서일까요? 우리들이 상대하는 상사는 보기와는 달리 여러 가지 일로 머릿속이 매우 복잡합니다. 이 복잡한 머릿속에다가 여기다 미주알, 고주알, 뭔가를 쑤셔 넣으려고 하면은 바로 상사는 발작을 일으키고, 발작을 일으키면 그 다음에 우리한테 힐테를 막 부리게 돼요. 너 뭐하는 새끼야!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기름기를 뺀 핵심만을 상사에게 전달해야지만 우리도 편하고요. 소위 말하는 사무실의 평화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이 나옵니다. 그래서 한 장짜리 보고서는 어떻게 써야 하는데, 당연하죠.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보고서의 고수분들은 한 장짜리 보고서 잘 쓰기 위해서는 목적에 따른 논리적 목적 구성, 그리고 여기 논리, 그리고 목차, 논리적이고 목차적으로 간결, 이렇게 구조화, 논리적으로 써라, 구조화 시켜라, 그리고 간결하게 하라, 이런 것들이 보고서를 잘 쓰기 위한 팁이라고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이거 맞는 말씀입니다. 논리적인 보고서는 되게 중요한데, 근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말이지, 도대체 논리적인 목차 구성은 어떻게 하는데, 간결하고 명확한 문제는 도대체 어떻게 써야 하는데, 막말로 보고서 쓰는 걸 떠나가지고 나는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하라고, 나는 불평불만을 쏟아내시는 여러분들이 많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런 여러분들의 마음을 100번 이해합니다. 제가 바로 그 비논리적이고 남들한테 생각이나 이야기를 조리 있게 하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맨날 보거나 보고 들고 들어가면 상사한테 맨날 깨지는 이런 게 제 일상이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은 보고서를 논리적이고 간결하게 쓴다는 것은 분명히 쉬운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요령을 안다고 해도 나름 많은 연습을 통해 가지고 우리 몸에 체화돼야지 그 소위 말하는 구조적인 보고서가 나오게 되거든요. 그렇지만은 불행하게도 사회 초년생이나 아니면 신입사원 같은 경우에는 이런 내용들이 몸에 체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효율적인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한 장짜리 보고서 더 말할 나위는 없겠죠. 그러면은 우리 같은 지금의 저는 지금의 저는 보고서 조금 낮았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저 같은 보고서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보고서로 인해서 항상 상사에게 갈굼을 당해야 할까요? 여기 만병통치약은 아니지만은 한 장짜리 보고서를 그나마 있어 보이게 하는 세 가지 줄거리 포인트가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가 여기 써놨는데요. 한 장짜리 보고서에 여기 보시면 문제점, 방향성, 추진 방안, 이렇게 세 가지 포인트의 줄거리 잡아보는 것이 어떨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일단은 한 장짜리 보고서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게 A4 용지를 볼게요. A4 용지에 3등분 해가지고 문제점, 방향점, 추진 방안, 이렇게 세 가지 포인트로 3등분에 쓴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거예요. 여기서 문장을 논리적으로 해야 되겠다, 간결하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일단 버리시고요. 말씀드린 요 세 가지 포인트에만 집중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내가 자동차 회사에 있는데 갑자기 매출이 안 나와요. 그렇게 문제가 돼서 상사가 이렇게 해서, 야, 자동차 우리 매출이 안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보고 좀 해봐 하고 상사가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그때 상사한테 보고서 작성할 때 일단 문제점을 먼저 얘기합니다. 문제점이 뭘까? 자동차 회사에 문제점이 있는데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문제점 보니까 우리 회사 자동차 매출이 줄었는데 보니까 소형차 매출이 감소해서 전체 매출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문제점을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첫 번째. 그 두 번째, 앞에서 문제점은 소형차가 많이 안 팔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소형차를 많이 팔기 위해서는 소형차 대상으로 프로모션을 많이 하거나 소형차를 살 수 있는 사회 초년생한테 프로모션을 많이 하겠습니다. 이렇게 방향성을 잡을 수 있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방향성은 세부 추진 방향이 있는데, 이거를 세부 젊은 층이 많이 보는 유튜브 같은데 광고를 많이 해서 우리 세부적으로 소형차 판매하는 프로모션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거든요. 여러분, 상사가 알고 싶은 건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니에요. 첫 번째는요, 문제는 이거고요. 두 번째, 이거 하면 문제 해결되고요. 세 번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실행할 거예요 등등. 이 내용들이 정확한 논리적이고 간결하지 않더라도 이 뜻만 정확하게 전달이 된다고 하면은 상사에게 그나마 통과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처음부터 어떻게 잘해요? 어떻게 처음부터 잘할 수 있겠어요? 일단 먼저요, 내용이 중요한 거고요. 멋있고 논리적인 보고서, 그거는 나중에 시간이 해결해 줍니다. 원래 한 장 보고서는요, 우리의 고통과 상사의 편안함을 서로 등가 교환하는 기술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한 장 보고서를 막 잘 쓸 수는 없지만은, 말씀드린 여기 문제점, 방향성, 추진 방안, 이 세 가지 방향만 잘 정리해 넣어도 소위 말해서 중간은 갈 수 있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의 공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